네, 안녕하세요. 인천 단봉초등학교 교사 고성근입니다. 저희 학교는 2018년부터 맞춤형 교육 시범학교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시범학교 운영 종료 후에는 인천시 지정 1수업 2교사제 선도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외부 강사를 활용한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외부 강사를 활용한 협력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이런 점은 좀 보완되면 좋겠다 싶은 것들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협력교사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연구한 2021 기초학력 지원 현황 및 실태 분석에 있는 자료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협력교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형태를 보면 정규교원을 활용한 교사제가 15.4%, 외부 강사를 활용한 협력교사제가 91.5%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협력교사제 운영의 형태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정규교원을 활용한 협력교사제의 경우에 이분들이 학교에 하루 종일 계시기 때문에 정규 수업 시간 외라든지 또 학생 지도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 수업 연구를 하고 또 수업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고요. 또 수업이나 수업 외 시간을 학생의 학습을 위해 공동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담임교사와의 레포 형성도 보다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결국 정규교사 한 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원 수급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활용이 어렵고요. 또 유연한 운영 역시 어렵습니다. 그럼 외부 강사를 활용한 협력교사제의 경우는요. 저희 학교처럼 만약에 1년에 6개월에서 7개월을 채용한다라고 하면 한 달에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15,000원이기 때문에 시간당 한 달에 84만 원 정도로 잡게 되면 한 명에 한 500만 원 정도면 두 학급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10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고 또 20학급 정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그 운영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단점은 단시간 근로자로 이분들이 분류되기 때문에 주당 14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협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규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 전문성 부족으로 공동수업 연구에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 개 학급을 들어간다라고 치면은 일주일에 7시간 정도 담임교사와 수업 시간 그리고 또 약간의 협의 시간에만 함께 연구를 하기 때문에 담임교사와의 레포 형성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럼 이처럼 장점과 단점이 거의 대비되는 두 가지 형태의 협력교사제가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두 가지 형태에 따라서 학교에서 협력교사제를 운영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봐서요. 협력교사제 운영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현재 3단계 학습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 협력교사제는 1단계 안전망인 수업 내 지원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간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선도 및 시범학교 운영 가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쿠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초학력 이야기인가? 거기에 아마 있을 건데요. 여기 가이드에 보면 1단계 안전망인 수업 내 지원은 교실 수업 내에서 학습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학습 부진이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지도함으로써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차원의 안전망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학교생활 적응 및 읽기 쓰기, 세마기 등의 기본적인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4학년에서 6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실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과의 기초적인 성취 기준 도달을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력교사제를 운영하는 주된 목적은 결국 기초학력 보장이겠죠. 오늘 우리가 모인 곳도 기초학력 보장 선도 시범학교 워크숍이잖아요. 이게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적이 명시적으로 밝혀져 있다 보니까 앞에서 언급한 협력교사제 운영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인지적 도움에 좀 지나치게 치우쳐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요 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초중학교 학습부진 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연구 2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이 학습부진 학생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좁혀서 학습부진 학생의 개인 특성만 보더라도 인지적 특성, 정의적 특성, 행동적 특성의 학습 부진이 그런 요인들이 학생의 학습 부진을 야기할 수 있고요. 또 이를 해결하면 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굳이
항상 목표로 잡는 게 협력교사제를 하면 이 학생이 수업에서 그날 배운 그 수업 내용을 반드시 재진도 학습을 통해서 성취를 할 수 있고 또 이전에 배운 내용들을 이 수업 시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너무 좀 치우쳐 있지 않은가라는 약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아까 우리 사회를 봐주신 이영태 박사님께서 만드신 건데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 수업 모형을 단계별로 아주 세부적으로 잘 제시해 준 자료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맞춤형 교육 시범학교라고 해서 현재 지금 기초학력 보장 시범 선도학교라고 하는 많은 학교에서 이 협력교사제 협력 수업 모형을 연구를 했고 다양한 모형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모형을 보면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쉽게 협력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협력교사제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 중에서 외부 강사를 활용한 협력교사제 운영교에서는 사실 이 수업 모형을 따라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형 같은 경우는 사실 정규교사를 활용한 협력 수업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협력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외부 강사를 활용하는 협력교사제 운영교에서 수업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그 협력 수업 모형을 보면 우리가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분석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다시 평가하는 모든 차원에서 이 담임교사와 협력교사의 협력이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외부 강사를 활용하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협력 수업 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협력 수업을 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확인을 하고 또 학생의 특성에 따라 수업 계획을 실행하면 학생에게 유의미한 수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또 내가 그것을 진짜 실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변의 학교의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연구 자료에서 좀 찾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자료인 건데요. 보시면 협력교사와 함께 수업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응답을 하죠. 그리고 사전계획은 대부분 담임교사가 수립을 하고 협력교사들은 학습 부진 학생들 옆에서 돌보는 역할을 주로 한다고 응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함께 짜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수업 계획을 함께 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당 2시간 이내로 협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외부 강사를 활용하는 협력 수업의 경우 우리가 2개 학급이 수업을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이 2개 학급을 또 쪼개면 1시간이거든요. 1시간으로 일주일에 수업 계획을 짤 수가 없다라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하나 써봤는데요. 야, 1,000원 줄 테니까 매점 가서 크림빵이랑 딸기 우유랑 핫바 하나 그리고 새우깡도 하나 사오고 잔돈은 너 가져. 빨리 안 뛸래? 여기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주당 14시간으로 제한된 외부 강사를 활용한 협력교사제로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협력교사제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협력교사의 근무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또 협력 수업을 공동으로 계획할 만큼 협력교사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협력교사제의 목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1단계 학습 안전망인 수업 협력교사제가 추구하는 목적은 사실 기본적인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읽기, 쓰기, 세마기 등에서 기본적인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교실 수업 내에서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교사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그 학습 결손이 발생하면 수업 내에서 즉각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교사제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목적이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걸 조금 더 높은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좀 제가 몇 주 전에 본 영상인데요. 함께 한번 보시죠.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발명한 기계는 별로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어떤 기계든지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제일 잘 쓰는 건 우리나라가 제일 잘 씁니다. 왜냐? 매뉴얼대로 안 써요.
모든 매뉴얼은요, 일반적으로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100% 용량에 맞춰놓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전하게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용량의 한 80%뭐 이렇게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키면서 쓰면 사실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거에 80%뿐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쓰면서 그런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 되겠구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모든 기계를 120%, 150%까지 쓰면서 삽니다. 기계만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자기 몸도 그렇게 썼고요. 자기 마음도 그렇게 썼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협력교사제의 최초 목적이 수업 중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해서 옆에서 돕는 역할로 우리가 협력교사제를 과연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우리의 역량을 발휘해서 이거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방금 동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학습 지원 학생이 기초학력에 도달하는 데 목표를 하지 않고 이 친구가 수업 중에 완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력교사제를 운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협의를 아예 안 하고 들어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협의를 하면 그만큼 수업 계획이 더 잘 되고 학생에게 더 유의미한 수업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들을 제가 이제 몇 년간 옆에서 협력교사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지켜봤더니 이 정도는 조금 할 수 있더라라는 걸 한번 절차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담임교사가 수업을 위해 학생의 선수학습 도달도를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이에 맞는 수업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협력교사제가 아니더라도 늘 하고 있는 절차죠. 그럼 이 수업 계획을 가지고 담임교사가 협력교사와 함께 이번 수업에서 협력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수업 활동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협의를 합니다. 이건 담임교사와 협력교사 같이 하겠죠. 그리고 담임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면 협력교사는 담임교사의 수업에 맞춰서 학생의 재진도 학습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학생이 그 재진도 학습을 도달했는지, 그리고 또 그 수업에서의 학생의 특성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그 협력교사 활동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활동 일지를 적는데요. 그 일지에 이 내용을 적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담임교사가 확인을 해서 다음 수업에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정도 절차 정도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 정도는 주당 1시간 정도로 주면 학급별 협의 시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했던 협력 수업 모형, 정말 그거는 정말 이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데, 사실 외부 강사를 활용하는 협력 수업의 경우에 우리가 주당 14시간이라는 그런 한계점 때문에 도저히 협의를 하려고 해도 많은 협의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 이 정도는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만들어 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외부 강사를 활용한 협력교사제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협력교사제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거는 협력교사를 뽑은 인원이고요. 이것은 오른쪽은 협력교사를 지원한 학급수를 말합니다. 야, 저기 되게 많이 뽑는구나.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선생님 학교는 도시라서 사람이 잘 뽑히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과연 도시라서 사람이 잘 뽑힐까요? 저희 학교는 매년 저 인원을 뽑는데 1차 서류, 2차 면접까지 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다른 학교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걸까? 아니면 여기서 도대체 무슨 뭔가 메리트가 있는 걸까? 한번 보시면 이거죠. 본교 학부모를 협력 강사로 채용하기 때문인데요. 주당 14시간이고 인천의 경우는 사실 시간당 15,000원인데 한 달 할 경우에 56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 달에 84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 외부 강사 하시려는 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교통비 해야 되고 점심값 내고 이러다 보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 학교와 동일한 위치나 아니면 동일한 여건을 가진 학교에서 강사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보이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램프 신드롬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램프 신드롬이라는 게 이제 심리학 용어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걸 좀 미리 걱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학부모를 사실 협력 강사로 쓰는데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이라는 것은 첫 번째 수업 공개에 대한 내 부담감이죠.
또 두 번째는 학교 내 보안 사항에 대한 우려, 뭐 학교 생활 전반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해서 또는 학교 실태에 대해서 또는 학급 실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면 또 교사와 학부모라는 관계는 사실 편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를 기피하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지금 아까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5년을 써봤지만 뭐 위에서 언급한 우려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교육열 때문에 학부모들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죠. 그리고 소위 경단녀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력단절녀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학교 협력교사는 박사분이 계세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연구원 하시는 분이 중간에 유학 갔다 왔더니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지금 협력교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 학부모를 협력교사로 썼을 경우에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학교 근처에 살기 때문에 일단 교통비가 들지 않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오전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학부모님들이 오후에 또 아이들 케어할 수 있고요. 또 학교에 출근하면 정규교사 선생님들도 선생님이라고 하고 아이들도 선생님이라고 하고 또 주위에는 학교에 봉사하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꽤 괜찮은 일거리라고 이 협력교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서로 윈윈인 거죠. 그런데 이 학부모를 협력교사로 뽑을 때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무리 고학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가르칠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또 그 학생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을 협력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학교 협력교사 면접 시험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예요.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기호를 쓰는 건데 네. 이거를 애들한테 의외로 이걸 많이 틀린 애들이 많아요. 되게 네. 간단한 걸 하나만 알려주면 엄청 쉽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네. 이걸 잘 못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 이거 그 간단하게 딱 뭐 하나만 알려주면 풀 수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요거는 딱 그것만 알면 문제 그냥 뭐 바로 답이 나와버려요. 그냥. 아, 저 같은 거 가장 간단하면 네. 자릿수가 똑같으면은 앞에서부터 찾아봐서 제일 큰 수가 나오는 순서가 네. 큰 거다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맞고, 그 다음 만약에 이제 애들한테 이 문제를 예를 한번 읽어보라고 했을 때 네. 간단하게 네 자리씩 끊어서, 네. 어떻게 하면 되죠? 뒤에서 네 자리씩 끊어서 네. 1, 10, 100, 1000, 만, 10만, 네. 100만, 1000만 이렇게 읽어가는 거를 알려줄 것 같아요. 네 자리씩 끊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네, 끊고 사선. 이렇게 사선. 한번 끊어서 네. 여기다가 뭘 써주면 될까요? 잠깐만, 선생님, 이거 앞에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네. 여기다가 네 자리 끊었으니까 만 써주면 되고 네, 이 여기다가는 위에다가 만을 써주고요. 여기다가는 억.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자리씩 끊어주면 네네네. 애들이 이 가운데 네 개는 그냥 계속 반복이잖아요. 1111 이렇게. 그래서 네.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잘 이해하죠. 네, 그리고 기호, 부등호 요거 표시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가지고 요것도 네. 설명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협력교사 선정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협력교사가 해당 학습 내용을 오개념 없이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은요, 저희가 이제 올해 건 아니고요,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 대면 면접이 좀 불가능했을 때 비대면 면접으로 요거 할 때 요걸 한번 하면서 요걸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요거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연수할 때 좋겠구나 해서 제가 만들어놨던 영상이고요. 아쉽게 제가 이제 20분밖에 수업이 시간이 없는데 요거를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요게 3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협력교사제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하나는 협력교사가 없을 때 이 학생이 수업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학생의 머리 위에다가 액션캠을 달아서 학생이 시점에서 저를 확인하는 걸 찍었고요. 두 번째는 협력교사를 단순히 옆에만 그냥 앉혀놨어요. 옆에만 앉혀놨더니 이 친구가 앞에서 했던 그런 산만한 그런 행동들이 많이 없어지고 저한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제 연수를 협력교사제 강의를 가면 항상 이거를 마지막에 틀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협력교사가 우리가 이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학습 안전망이 있는데 이 1단계 안전망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협력교사라는 거 단지 협력교사가 단순히 학생 옆에 앉아서 학생을 도와주는 그냥 단순히 그 한 가지 역할만 하더라도 학생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또 학생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으면 그만큼 재진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또 1단계 수업 내 안전망의 역할은 그 정도로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다시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